혹시 지금 사방의 벽이 서서히 좁혀오는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느끼고 계신 분 있나요?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캄캄한 어둠 속에 완전히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 말이죠. 맞아요. 만약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이 그런 짙은 절망 한가운데 있다면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심층 탐구 시간은 오직 당신만을 위해 준비된 겁니다. 네, 그저 어깨를 토닥이면서 다 잘 될 거다 이런 뻔한 위로를 하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아주 깊게 파헤쳐 볼 자료들이 있는데요. 사승원 시인의 시 어둠의 터널을 지나 푸른 빛으로,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문학적 분석 텍스트들, 또 탈무드의 오래된 지혜를 엮어낸 유튜브 쇼츠 대본까지 꼼꼼하게 살펴볼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오늘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단순히 마음을 달래는 걸 넘어서 지금 당장 이 캄캄한 터널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빛을 향해 문을 열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소스 자료들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제가 이 텍스트들을 분석하면서 가장 먼저 압도당했던 게 있어요. 시인이 현재의 고통을 묘사하는 그 되게 지독하리만치 선명한 시각적 장치들이었거든요. 아, 극명한 시각적 대조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화자가 처한 상황을 보면 그냥 힘들다가 아니에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가려진 안개, 사방에 꽉 막힌 어둠의 터널, 그리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목을 베어내는 우거진 숲을로 묘사되잖아요. 단어들 자체가 주는 그 폐소공포증적인 느낌이 엄청나죠. 진짜 숨이 턱 막혀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시인이 이 숨 막히는 어둠의 터널을 던져놓자마자 그와 완벽하게 반대되는 찬란한 봄의 빛 같은 이미지들을 충돌시킨다는 겁니다. 코끝을 찌르는 환한 꽃향기라던가 맑게 흐르는 희망의 샘물, 찬란한 봄의 길목, 그리고 푸른빛 같은 것들이죠. 맞아요. 저는 이 극단적인 대조가 단순히 문학적으로 멋있어 보이려고 쓴 수사일까 궁금했거든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게 절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이 패닉에 빠질 때 시야가 극도로 좁아지는 터널 시야 현상을 겪게 되거든요. 터널 시야요. 눈앞의 안개랑 숲을, 그러니까 당장의 고통밖에 못 보는 거네요. 그렇죠. 느레의 비상사태가 켜진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의도적으로 환한 꽃향기나 푸른빛 같은 아주 확고한 미래의 감각들을 텍스트에 강제 배열합니다. 독자의 뇌를 향해 일종의 인지적 충격요법을 쓰는 거죠. 아, 현재의 어둠의 터널과 미래의 봄의 빛을 동시에 머릿속에 띄워두게 만드는 거군요. 네, 지금 이 터널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 그저 거쳐가는 일부라는 사실을 뇌가 강제로 인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터널이 목적지가 아니라 통로라는 사실을 그렇게 시각적 충격로 각인시키는 거네요. 저는 또 인상 깊었던 게 텍스트에서 삶을 희로애락이 교차하는 반복이라고 규정하잖아요. 맹목적인 낙관론이 아니라는 증거죠. 맞아요. 이제 고생 끝입니다. 이런 허황된 소리를 안 해요. 환희 뒤에 또 다른 터널이 올 수 있다는 걸 인정하거든요. 오히려 그 시련의 한복판을 짚어내는데 시린 겨울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 이미 봄의 숨결이 맥박치고 있다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 표현이 정말 핵심입니다. 시린 겨울의 심장 가장 깊은 곳이라는 건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는 절망의 밑바닥을 의미하잖아요. 가장 춥고 어두운 터널의 한가운데죠. 그런데 바로 거기서 이미 봄이 박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외부 환경인 터널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생존의 열쇠가 이미 내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밖을 보라고 하는 건 공허한 위로지만 내 심장 깊은 곳에 봄이 있다고 하는 건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하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지금 이 짙은 어둠 속에서 진흙밖에 볼 수 없다고 느끼는 당신에게 꼭 이 메시지가 닿았으면 좋겠어요. 밖이 아무리 캄캄한 터널이어도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이미 당신만의 봄이 조용히 박동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거든요. 내 안에 봄이 있다고 머리로 깨닫는 것만으로는 당장 사방에 막힌 터널 안에서 숨 막히는 이 상황을 버텨내기가 쉽지 않죠.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어둠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소스 자료들이 아주 실질적인 행동 지침을 주잖아요. 네, 그 도구가 놀랍게도 너무나 원초적인 행위인 호흡입니다. 당신의 호흡을 음악으로 삼으라는 거죠. 극도의 절망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호흡이잖아요. 얕아지고 불규칙해지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이 내면을 다스리는 방법을 청취자가 당장 따라할 수 있게 쪼개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내 몸을 채우는 평온한 들숨입니다. 단순히 공기를 마시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고요한 날숨이고요. 네, 내 안에 묵은 마음, 후회, 두려움 같이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감정들을 숨과 함께 밖으로 비워내는 겁니다. 들숨으로 채우고 날숨으로 비워낸다. 정말 단순 명료하네요. 그런데 저는 이 터널의 캄캄한 침묵 속에서 오직 자신의 호흡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라는 그 세 번째 지침이 진짜 압도적이더라고요. 심지어 이 숨소리를 가장 정직한 음악으로 삼아 하루하루 걸어가라고 하잖아요. 호흡을 음악으로 삼는다는 거,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그 의미가 엄청납니다. 음악에는 리듬이 있고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는 전개가 있잖아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다른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내 들숨과 날숨의 리듬만 이정표로 삼는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쇼츠 대본에서도 강조하듯이 이 호흡 소리는 단순히 숨 쉬는 생물학적 행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지독한 어둠 속에서도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곧 맞이할 봄의 꽃향기를 향한 이정표가 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음악. 진짜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끝이 안 보이는 터널에서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은 당신에게 이 방법을 꼭 권하고 싶습니다. 당장 눈을 감고 당신의 몸을 채웠다 빠져나가는 그 들숨과 날숨 소리에만 집중해 보세요. 그 정직한 음악의 리듬 하나에 맞춰서 딱 한 걸음만 떼는 겁니다. 그렇게 호흡으로 나를 지키는 내면의 닻을 내렸다면 이제 시선을 다시 외부로 돌릴 차례입니다. 여기서 유튜브 쇼츠 자료에 나온 탈무드의 유명한 일화가 등장하죠. 아, 그 감옥 이야기요. 두 사람이 감옥의 창살 너머를 보았다. 한 사람은 진흙을 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다. 짧지만 상황을 통제하는 인식의 힘을 아주 완벽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현실은 완벽하게 똑같잖아요. 둘 다 감옥에 갇혀 있고 똑같은 창살을 붙잡고 있는데 왜 다르게 볼까요? 시의 핵심 구절이 바로 그 대답을 조명해 줍니다. 길은 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에 있습니다. 라는 구절이죠. 아, 길은 마음의 눈에 있다. 진흙을 본 사람은 길을 발 아래, 그러니까 물리적인 현실에만 있다고 믿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진흙이나 우거진 숲을 앞에서 절망하고 걸음을 멈출 수밖에요. 하지만 별을 본 사람은 다릅니다. 주체적인 시각의 전환을 이뤄낸 거죠. 내 마음의 생각에 따라 오늘 걷는 이 고통스러운 길이 어제의 지루하고 아픈 반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새롭고 가슴 설레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역설이네요. 희망을 지팡이 삼아 쥔다는 시의 표현처럼 숲을 헤쳐나가는 능동적인 의지가 생기는 겁니다. 생각의 눈을 조금만 돌려도 완전히 세상이 바뀌네요. 나를 가로막던 우거진 숲풀은 내가 뚫고 나갈 도전이 되고 나를 가두던 어둠의 터널은 푸른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되잖아요. 숲풀은 도전이 되고 터널은 관문이 된다. 그 주체적인 시각의 전환이야말로 진흙 대신 별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원동력입니다. 오늘 저희의 이 심층 탐구가 현재 절망의 터널 속에 있는 당신에게 든든한 무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 캄캄한 어둠 속에 이미 당신만의 봄이 조용히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묵은 마음을 비워내는 고요한 날숨과 생명력을 채우는 평온한 들숨, 그 규칙적인 호흡을 당신만의 정직한 음악으로 삼고 하루하루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발 아래의 진흙 대신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걷는 당신을 저희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건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곱씹어 볼 만한 도발적인 생각인데요. 어떤 질문이죠? 감옥의 창살 너머로 별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역설적으로 그곳이 어두웠기 때문 아닐까요? 아, 밝은 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짙은 어둠이 세상을 덮어버린 뒤에야 비로소 별빛은 제 모습을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이 끝을 알 수 없는 캄캄한 터널이라면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당신 마음속의 별이 가장 밝고 선명하게 빛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아닐까요? 어둠이 짙을수록 내 안의 별은 가장 선명하게 빛난다. 그 긍정적인 마음으로 당신만의 별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는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